고려시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10강과 11강은 고려 정치사를 쫙 한방에 훑어보고 한방에 때려잡기 위해 준비한 강의가 되겠어요. 11강 고려의 정치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강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복장도 그대로 마치 10강과 11강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또 우리 앞부분 싹 한번 쭉 정리하고 뒤에 이제 고려 멸망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왕들을 한번 쭉 간단히 써보자면 태조, 광종, 성종. 이 시기에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문벌 귀족이었어요. 문벌 귀족. 공음전과 음서제를 바탕으로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벌 귀족. 중요한 것은 대외 관계를 함께 모셔야 된다고 했었지요.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로 변신하는 이 단계에서 결국 예종과 인종 시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문벌 귀족 이자겸이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수용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자겸 군신 관계 수용.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킨 뒤에 군신 관계 수용이니까 이자겸의 난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자겸의 난. 인종이 이제 척준경을 통해 이자겸을 제거하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자겸이 이제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먹고 살다가 물고기 하나를 잡아 생선을 먹게 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인종한테 진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 이름을 굴비라고 정했다고 하죠. 나는 왕에게 굴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굴비라는 이 이름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그 유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군신관계 수용. 이자겸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인종은 문벌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서경 세력을 끌어들였지요. 이때 묘청이 칼을 빼들면서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단행돼요. 서경천도 운동.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바탕으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인종에서 다음 왕 예종 이야기로 들어가야 할 차례인데요. 의종입니다. 이름들이 너무 헷갈리죠, 여러분. 의종입니다. 의종 시기. 광종 한번 잠깐 들어와 볼까요, 여러분? 광종하면 과거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왕이죠. 중국에서 넘어온 쌍기,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이 시험에 문과, 잡과, 승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묵과가 없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묵과가 없음. 그래서 왜 거란의 3차 침공 당시에 강감찬 장군 묵과 출신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에서 윤관 역시 묵과 출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묵과가 없어서 무신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의종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종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이제 이거 하는데 혼자 이거 하면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이제 술 먹는데 누구랑 술 먹을까요? 젊은 문벌 귀족들이랑 술 먹어야 뭐 게임도 하고 되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젊은 문벌 귀족들이랑 야외에서 의종이 술을 주로 많이 마셨는데 왕이 야외에서 행차하고 술 마시려면 왕의 경호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 경호원들, 이 군인들은, 이 장군들은 하급 관리예요. 하급 관리인데 뭐 40대, 50대의 장군들. 여기는 고위 관료인데 20대 젊은 청년들. 쉽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계급을 이제 봐야 되니까 군 계급 중에 부사관과 장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사, 원사 40대, 50대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 여기는 20대 소위예요, 소위. 근데 상사, 원사보다 소위가 더 높잖아요. 더 높은 장교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높은 젊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나이가 많은 장군들인데 하급 관료였던 거죠. 그 중에 할례 뭐 이런 이제 문벌 귀족 젊은 애들이 술 취해가지고 경호를 서고 있는 군인들을 찾아가서 해롱해롱 대면서 가가지고 수염을 막 잡아당기고
촛불로 수염 지지고 따귀를 막 때리고 이런 굴욕을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의종의 보현원 행차라고 불러요. 의종의 보현원 행차를 계기로 무신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신 정변이 단행됩니다. 무신 정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무신 정변. 결국에 이 무신 정변은 성공하게 됩니다. 무신들이 이 굴욕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였죠. 무신들의 차별대우.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돼야 되겠죠. 무신들에 대한 차별대우. 무신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칼을 빼든 무신들. 무신정변을 단행했고, 과거 KBS 드라마 중에 좀 옛날 거긴 한데 무인시대인가요? 이 무인시대가 이 시기를 또 그린 이 사극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서 문벌귀족 사회는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고 무신정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는 이 귀족사회의 흐름과 변천이 핵심인데요. 여러분 왜 공음전 음서제도 이거 기억나시죠? 그걸 바탕으로 문벌귀족이 형성되었다면 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음전과 음서제를 바탕으로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싶을 거고 또 농장을 보유하면서 부와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것도 역시 무신들입니다. 문제는 무신들은 무식합니다. 요 키워드 하나 드리고요. 그동안 차별받다가 이제 권력 잡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세금 착취를 또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우리 하늘에서 또 무신분들께서 저를 보고 계실 텐데 우리 한국사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걸 이해를 해 주시겠죠? 무신들은 무식하다. 요 키워드 드릴 거예요. 무신들은 무식하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키워드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야 잊혀지지가 않겠죠? 무신들은 무식하다. 무신들은 무식하다. 자, 이 무신정권기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 교재 밑에 보시면 한 줄로 제가 쭉 만들어 놨고 지금 옆에 이 CG를 통해서도 한번 쭉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볼게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뭐 임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4명만 한번 써볼게요. 앞에 한번 볼게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성이 계속 달라지고 있죠. 아니 무신이 권력 잡았으니 너도나도 대장군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배신에 배신이 거듭되는 초기 혼란기입니다. 초기 혼란기.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때는 초기 혼란기가 되겠고 최충헌, 최후, 최항, 최의 공통점 최씨죠. 이때는 최씨 안정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왕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대부분 허수아비 왕들이고 이 밑에 대장군들, 무신들의 이름이 좀 핵심이에요. 이의방, 이거 이름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초기 혼란기 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때 배신에 배신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과 무신들이 무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성종 때 이성육부,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어렵잖아요. 야 뭐 이렇게 부서들이 많아. 하나에서 다 자. 최고 권력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중방입니다. 중방.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초기 혼란기 때 쭉 이어가고 있고요. 경대승의 경우에는 배신에 배신이 거듭되니까 자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사병 집단인 도방을 편성합니다. 도방. 사병 집단이에요. 사병 집단. 우선은 키워드 잡으시면 방, 감 이렇게 끝나면 거의 다 고려시대 부서 이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식목도 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 감으로 끝나면 언제다? 고려시대다.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우리가 기본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감만 외우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우리 중방이 초기 혼란기 때의 큰 부서다. 요거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경대승 때 사병집단 도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무신들이 무식하게 세금 착취를 하니까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벌귀족이 모조리 다 죽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벌귀족도 있을 거고요. 이들이 참지 못하죠. 다시 권력 잡아야죠. 문신의 난이 일어나요. 문신의 난. 김보당의 난이랑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이 일어납니다. 다시 권력 잡으려고 모두 다 실패했죠. 두 번째,
세금 착취를 너무 하다 보니 농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무식하게 세금 걷었네요. 농민봉기. 대표적으로 향부곡소에서 차별받고 있던 우리 농민들이 폭발을 하기도 하고, 먼저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 명확소에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 명확소, 망이망소이의 난이 있었고요. 이름이 참 농민스럽듯이 굉장히 좀 착한 이름. 효심, 김삼이의 난도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라시대 농민봉기 뭐 있었죠? 원종의 노의 난, 적고적의 난 있었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통일신라는 원종의 노의 난, 고려시대는 망이망소이의 난과 효심김삼이의 난이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무신들이 무식하니까 부서 하나에서 다 하고, 무식하게 세금 걷으니까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쉬우시겠죠? 또한 이 이민이라는 인물이 좀 중요한데요. 노비 출신 대장군이에요. 우리가 고려의 사회에서도 살펴볼 건데, 고려는 능력이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꽉 막힌 신분제가 아닙니다. 노비 출신 대장군 이민. 노비가 대장군까지 올라간 걸 지켜본 다른 노비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충원의 노비가 반란을 일으켜요. 자, 노비들의 난, 노비의 난이라고 써놓을게요. 노비의 난.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나도 왕 될 수 있고, 나도 재상 될 수 있고, 장군 될 수 있다.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순간이죠.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 자, 그리고 진주의 관노비의 난도 이때 일어납니다. 이비패자의 난을 비롯해서 왜 삼국 부흥운동이랑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제가 판서로 해드린 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옆에 한번 싹 살펴볼까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 걸 지도를 통해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교재에 넣어놓은 이 지도들, 혼란한 시기라는 거 요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부분만큼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최충원이 이제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면서 교정도감을 만들었어요. 이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고, 교정별감이라는 직책에 올라서 고려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최충원의 시대, 최씨 안정기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또한 최충원은 경대승이 만든 이 도방을 확대 편성을 합니다. 사병 집단을 더욱더 크게 운영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중방 다음에 교정도감으로 가는 이 흐름, 이 흐름이 좀 핵심이 되겠어요. 방감하면은 고려시대, 기억나시죠? 방감하면 고려시대. 교정도감하면 이제 최충원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되겠고, 도방을 확대 편성한 게 최충원의 시기가 되겠고요. 왕에게 봉사 10조라는 개혁안을 올렸지만 전혀 그 개혁을 하지는 않았죠. 아들 최후 때는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자, 최후 한번 가볼까요? 교정도감을 계속 이어가는데 맨날 궁궐에 입궐해가지고 정치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정방을 또 설치합니다. 요거는 인사행정기구예요.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서를 자기 집에다 만들었으니까 뇌물 들고 최후 집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썩어나가는 고기들이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했던 정방이란 부서가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크게 무신정권기는 중방, 교정도감, 정방, 중교정 순으로 권력이 이어간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교정도감은 계속 갑니다. 정방은 이제 최후가 만든 인사행정이고, 나름 똑똑했어요, 최후가. 최후는 이 문신들을 그냥 두지 않고요.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조언을 듣습니다. 서방을 설치합니다. 서방. 문신들을 끌어들여서 조언을 할 수 있게 서방이란 부서를 만들기도 했고, 또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이제 삼별초, 이 삼별초가 최후의 사병 집단으로 편성이 되었죠. 삼별초는 크게 이제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몽골에서 돌아온 군인들 신의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삼별초도 최후가 만든 사병 집단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최후 다음에 이제 최항, 최의 이렇게 가는데, 최후, 최항, 최의.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고려시대는 여러분 대외관계가 핵심이라고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직책들, 이 직책들이 좀 중요합니다. 중방, 교정도감, 정방. 중방, 교정도감, 정방. 조금 이렇게 잘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지저분해서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여러분 요 시기에 성종 때부터는 이제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그 다음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금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몽골족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죠. 이때 몽골과의 관계,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거란족 기억나시죠? 거란이 이제 동요라는 이제 요나라인데 동쪽의 요란 뜻이에요. 동요를 만들어서 몽골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이제 고려를 막 침공하고 하니까 거란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와 몽골이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친선 관계를 체결한 거죠. 강화를 체결합니다. 강화 체결. 거란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와 몽골이 친선 관계 강화를 체결했는데 문제는 거란을 이제 몰아내고 몽골이 계속 고려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 뽑아야죠. 바로 이 최후 때. 몽골과의 항쟁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몽골과의 항쟁. 싸우자! 우리 무신이야. 우리 고구려 계승한 고려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이 시기에, 최후 시기에 이제 군대를 보내면서 총 6차례 침략이 단행됩니다. 6차례 침공. 크게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제 충주성 전투가 있고요. 김윤호. 귀주성 전투, 이러한 것들 잘 봐주셔야 돼요. 충주성 전투는 정말 중요한 전투가 되겠고요. 몽골과 항쟁을 할 때, 몽골은 이제 기마민족이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 수도를 옮깁니다.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강화로 천도합니다. 수도를 옮기고, 이 무신의 집권자들은 강화도에서 희낙락거리면서 맨날 놀고요. 농민들이 몽골과 항쟁을 하는 거예요.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는 순간입니다. 강화도로 이 무신들은 가서 이제 희낙락거리고 농민들만 지금 항쟁에 들어가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몽골과의 항쟁 때는 우리 사회 파트, 문화 파트에서 배울 건데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황룡사가 다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있어요. 전 국토가. 결국 최희가 죽고 최씨한정기가 끝이 나면서 몽골과 우리는 강화를 체결하고요. 수도를 다시 돌아옵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굴복한 거예요. 몽골에게 굴복. 이 당시에 몽골은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원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는 최후가 만든 삼별초가 이렇게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삼별초는 마지막까지 이 개경환도에 반발을 하면서 항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삼별초 항쟁. 강화도에서는 이 배중손이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이제 진도로 내려가요. 진도에서는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요. 그 다음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삼별초를 이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몽골을 우리 원나라하고 우리 굴복하고 강화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 삼별초가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이거. 삼별초 항쟁. 자, 그러면 이 원나라와 강화를 체결하면서 무신 정권은 이제 여기에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누가 권력 잡습니까? 친일파들이죠. 일본 놈들한테 막 요구한 놈들. 이 당시는 원나라한테 요구한 놈들, 친원파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친원파의 시대. 우리는 이 친원파를 가리켜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큰 맥락으로 문벌귀족 사회, 그 다음 무신정권 사회에 이어서 권문세족 사회, 이런 흐름으로 고려가 흘러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신정권은 중방, 교정도감, 정방이 최고 권력기구였고 권문세족 시기 이때는 원간섭기라고 부르게 돼요. 친원파의 시대. 이때 왕자가 태어나면 이 깐난쟁이를 중국 원나라로 끌고 가서 원나라식 교육을 가르칩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고려의 왕으로 임명받아서 돌아오게 되어서 원나라에 충성한다고 하여 이때 왕들을 충시리즈 왕들이라고 불러요. 5번째 고려에서 중요한 왕 충시리즈 왕. 충혜왕, 충선왕, 충몽왕, 충선왕, 충이에요. 다 충.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들. 이 왕들은 심지어 고려 말도 잘 모릅니다. 원나라 언어만 할 줄 알아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왔으니까. 이 충시리즈 왕 때는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기에 우리가 원나라를 장인어른으로 모신다고 해서 부마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관리 제도가 모조리 격화돼 버려요. 이제 황제 아닙니다. 그냥 왕이에요. 부마국으로서 관제 격화. 다 아래로 내려가죠. 관리 제도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거 중서문화성. 이게 첨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이런 단어들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이제 육부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추원 다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중추원의 경우에도 밀직사란 이름으로 격화가 되죠. 그 다음 도병마사의 경우에는 얘는 우리 한능검에서도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됩니다. 도평의사사. 요게 원간섭기 때 사용되던 관리 제도, 이 관직, 부서 명칭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관제격화. 뿐만 아니라, 자, 지도 하나 들어갈게요.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직접 지배한 지역들이 있어요. 자, 함경도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직접 지배합니다. 그 다음, 서경 지역에 동령부를 설치했고요.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여긴 직접 지배기구.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직접 지배기구예요,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 우리가 말을 많이 타잖아요. 제주도에 말이 왜 삽니까? 이때 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 원나라에서 키우던 말들을 제주도에 데리고 와서 키웠고 그때 산을 깎아서 이런 말을 키울 수 있는 농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제주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는 원나라의 직접 지배기구. 그리고 수도 개경에다가 개경에 우리 고려에서 여러분 정동쪽으로 가면 일본 나오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정동행성. 일본 정벌기구인데요. 고려와 몽골이 2차례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태풍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일본 정벌에 실패한 정동행성은 내정 간섭기구로 변모하게 되었죠.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는 원나라의 직접 지배. 완전 영토를 빼앗겼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정동행성은 뭐다? 내정 간섭기구. 그래서 감찰관 다루가치가 내정을 간섭하기도 합니다. 다루가치. 감찰관이에요, 다루가치가. 다루가치 파견. 이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원나라고 여기가 이제 고려라고 했을 때 고려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뜯어가 버려요. 뭘 뜯어가냐? 우리 여자들 공녀로 징발을 해가고요. 심지어 권문세족의 딸들도 그렇게 데려갔다고 하죠. 공녀 징발. 또한 이제 원나라는 초원이라서 통신을 어떻게 하냐면 말을 타고 가면 너무 늦어서 새를 훈련시켜서 전속으로 매달아 새를 날리는 개념으로 통신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고려의 송골매가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매를 잡아가기 위해서 매 응자를 써서 응방을 설치하게 돼요. 응방. 매를 징발해 갑니다. 매. 공녀와 응방. 뭐 특산물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뜯어갔겠죠. 반대로 원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나라에서 들어온 것 중 대표적인 게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 우리 조선의 이런 건국이념, 이게 성리학 아니겠습니까? 고려 말기 원나라에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됐고요. 완전히 이런 새로운 학문이 원나라에서 들어오게 됐고, 성리학. 그 다음 목화씨가 들어왔죠. 목화씨. 추위를 예방할 수 있게 드디어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와서 솜이 또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려에서 정말 중요한 거 모내기법이 들어오죠. 모내기법. 농사를 짓는 방법 중에 모내기법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또 이거 좋아하시죠? 소주와 같이 증류를 하는 술이 또 이 원나라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고려와 원나라가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원나라에서는 미풍양속 중에 고려의 문화가 유행을 합니다. 고려양이라 하고요. 반면에 우리 고려에서는 몽골풍이 또 유행을 하면서
이런 문화 교류가 단행되고 있었습니다. 원간섭기, 충시리즈 왕시기, 친원파 권문세족의 권력을 잡았던 시기가 되겠고요. 친원파는 이제 대농장을 보유하면서 또 불법으로 노비들을 이제 잔뜩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이 권문세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권문세족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원나라도 영원하진 않겠죠. 원나라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한족이 세운 이제 명나라가 건국이 되는 이런 원명 교체기, 이 혼란한 틈에 여섯 번째로 중요한 왕, 핵심적인 왕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공민왕은 갓난아기 때 원나라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한 12살, 13살 이때쯤 끌려갔다고 하죠. 즉 고려에서 자아가임이 형성이 되고 사춘기가 이제 막 찾아올 때 끌려가니까 원나라 끌려가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에이씨, 뭐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갔겠죠. 짜증내면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국민왕의 개혁 정치가 단행이 돼요.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 한번 살펴볼까요? 중요합니다. 별 넣어놓을게요. 이거 진짜 단독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원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왕으로 군주가 된 공민왕. 오자마자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때 권문세족 중에 기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철. 어디서 좀 성이 좀 낯이 있죠? 기황후. 기황후의 오빠예요. 권문세족의 끝판왕. 이 기철을 숙청하는 것을 계기로 권문세족을 하나하나씩 이제 숙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관제가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려식으로 관제를 다시 모조리 복구하기 시작하고요. 관제 복구. 고려식 관리제도 복구.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되찾아옵니다. 쌍성총관부 수복. 정동행석 없애버려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쌍성총관부 수복, 정동행성 혁파. 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노비를 데리고 있고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밭전자와 백성민, 토지와 백성들을 조사해서 해방시키고 빼앗겠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악센트는 두 번째 단어에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민민 키워드입니다.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악센트로 또 하나의 키워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민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문세족 견제하려고 설치한 부서예요. 여기에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개혁을 하다가 공민왕이 사랑한 노국공주가 죽게 됐어요. 원나라 공주였지만 공민왕에게 시집 오면서 난 이제 고려 사람이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노국공주가 죽으면서 공민왕은 정치의 뜻을 잃어버리고 진짜 막 나쁜 짓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은 여러분은 영화 쌍화점을 통해 공민왕을 공부하셨습니다. 쌍화점으로 공민왕을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왜 꽃미남 부대를 만들어서 동성애가 있고 막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그 전에 이런 엄청난 개혁을 단행한 왕이 공민왕이었다는 걸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공민왕의 개혁이 또 실패한 이유가 이런 원명 교체기라는 혼란한 틈에 한족들로 구성된 홍건적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요. 홍건적의 난. 그리고 일본 왜구가 계속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큰 두 가지 사건. 이제 조선의 건국 과정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첫 번째 사건은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공민왕이 끌어들인 지방 중소지주들, 이 성리학을 공부한 세력들을 중앙정계로 진출을 시켜요. 신진사대부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들.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에 의해서 고려는 결국 무너지고 조선이란 나라로 이어지게 되었죠. 저희가 교재에도 이렇게 다 넣어놨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고려 정치사에서는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게 귀족사회의 흐름과 변천이란 점이 되겠어요. 자, 큰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바닥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왕은 크게 제가 6명의 왕의 핵심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태조, 광종, 성종, 인종, 충 시리즈왕과 공민왕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초기의 문벌귀족 사회, 공음정과 음서제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문벌귀족,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무너졌습니다. 동요가 됐고, 의종시기,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정권기, 두 번째 귀족사회의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무신들은 무식하다. 무식해서 부서 하나에서 다 한다. 중방, 그 정도 가면 정방, 요 흐름과 무식하게 세금 걷으니까 농민봉기 일어나고 문신의 난이 있었고 노비들의 반란이 있었다. 만적의 신문해방운동과 진주 관노비의 난. 그리고 최후가 삼별초를 만들면서 사병집단을 운영했는데 이 당시부터 이제 몽골과의 관계, 몽골과의 항쟁으로 들어갑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무신들은 희희낙낙거리며 놀고 있고 농민들 중심으로, 백성들 중심으로 충주성 전투, 박서의 귀주성 전투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게 돼요. 이 부분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쑥대밭을 내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들이 소실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결국에 개경으로 환도하며 원나라에게 굴복을 하고 무신정권기는 마무리, 권문세족 사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연결고리 속에 삼별초의 항쟁, 단독 문제 또 충분히 가능하죠. 강화, 진도, 제주로 옮겨가면서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당한 우리 삼별초의 항쟁. 이어서 권문세족 사회는 원간섭기, 충시리즈왕 시대가 되겠고요. 우리 관제가 이렇게 격화된 내용과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직접 지배, 내정간섭기구로 정동행성 설치. 잔뜩 뺏어갔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전해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등장한 고려의 개혁군주, 공민왕, 쌍성총관부 수복, 정동행성 혁파,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 변정도감 설치. 아쉽게도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으로 개혁은 실패. 여기까지가 고려 한바닥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전반적인 흐름, 정치사 흐름 잡으셨나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살 붙이면서 마무리가 되면 고려시대도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고려의 경제, 사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이죠. 큰 화면 뽑아드렸을 때 캡처하신 뒤에 노트에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고려의 흐름 확실하게 때려잡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문제 적용은 완벽하게 개념 숙지를 한 뒤에 하셔야 되겠어요. 고려의 경제사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사 이해 안 가시는 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끝없이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서포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고려정치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사회에서 찾아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